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간만에 3일 연휴, 그죠? 잠시는 주식을 잊고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죠? 주식쟁이는 항상 그렇죠. 밤사이 다우 나스닥이 왕창 오르면, 그 다음날 우리 연휴면, 그죠? 아쉬워하죠. 아, 짜증나. 짜증나. 그죠? 그런데 급락을 하면, 그죠? 다시 또 생각이 바뀌죠. 와, 살았다. 그런데, 그죠? 우리는 왜 다우 나스닥에 집착을 할까요? 그죠? 그 어떤 미국 시장, 그 회사의 문제인데 왜 집착을 할까요? 다우 나스닥이 오르면 왜 우리 주식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른다 생각할까요? 그죠? 신기하죠? 4대주의.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수가 믿으면 실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각자 주식이란 거는 어떤 생각을, 그죠? 하는 주체가 다양하니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수가 그래 믿음을 가지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다우 나스닥 오른다고 우리 시장이 따라서 오르나요? 안 오르죠. 근데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쉬워할 필요 없다. 그죠? 밤 사이에 어떤 다우 나스닥 올랐어요. 그죠? 급등 수준이죠. 그러면 항상, 그죠? 오르든 떨어지든 이유를 알자는 거죠. 급등했네? 끝. 급락했네? 끝. 대부분 그렇죠. 급등했으니까 화요일 날 잘 쪼아봐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래요. 항상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를 알아야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죠? 돈 있으니까 하는 거죠. 돈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불안하면 파는 거예요.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치고, 그거의 끝없는 반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많은 상당수의 개미들은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각설하고, 일단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많이 올랐느냐, 일단 한번 볼게요. 첫 타이틀은 오늘 국내 어떤 정권가 뉴스 이런 걸 쭉 보니까요.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골디락스. 참, 그죠? 조금 오르면 골디락스 했다가 조금, 내리면 또 막 죽는 소리 했다. 이 정권가 언론이란 거 그래요. 찌라시. 그죠? 아주 자극적으로 해야 개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손절치고 또 희망을 주고 사게 만들고 그거의 끝없는 반복이라는 거죠.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4월 달께 발표가 됐어요. 밤 사이에. 그런데 17만 5천 명 나왔어요. 수치가.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고용이 17만 5천 명,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왜? 그죠? 신기하죠? 일단은요,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거대 자본이 있는 월가가 주도하기 마련이에요.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월가가 호재야 하면 호재가 되고 악재야 하면 악재가 되는 거라고. 그죠? 어느 정도, 그죠? 어떤 거시경제, 매크로를 기본으로 모태로 하는 게 주식이기는 하나, 한 10%, 20%는, 그죠? 굴하다. 한 80%의 사실 팩트를 가지고 한 10%, 20%의 거짓이
지배하는 도박판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농업 고용지표가 4월 달에 17만 5천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한 전문가들이 보는 수치는 대략 한 24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발표는 17만 5천 명. 이건 뭐죠? 고용이 쭉 급락했다는 거죠. 고용 지표가. 고용이 쭉 떨어졌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때요? 그죠? 김 PD님 생각이 어때요? 고용이 이만큼에서 쭉 떨어졌는데 좋아요, 나쁜 거예요? 그죠? 나쁜 거죠. 고용이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단 말은 나쁜 건데 경제가 나빠졌다는데 주식을 왜 한호하고 와 오르느냐?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시장은 뭘 바라요? 금리 인하를 바라죠. 제발 오래 금리 인하 해라. 참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죠? 앞전 FOMC 열렸었죠. 그때 FOMC 기간에 그 파월 의장이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고용시장에 예상치 못한 약화에 대응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요. 지금 고용이 너무 핫한데 고용이 급격하게 나빠지든지 하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고용지표 나쁘게 나와라 막 모두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쁘게 나왔어. 그러니까 시장이 와 한화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게 호재인가요? 미국의 고용이 나빠졌다. 경기가 나빠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급등을 했다. 이게 호재인가요? 이상하죠. 그래요. 다수가 호재라고 생각하면 호재인 것이고 다수가 악재라고 하면 악재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허상이고 다수의 의견은 상관없어요. 결국 뭐다? 소수의 거대 자본. 그러니까 월가가 호재야 하면 호재가 되는 거고 월가가 악재야 하면 악재가 되는 거죠. 그들 이익에 따라서. 어쨌거나요. 고용지표가 아주 나쁘게 급락을 했다, 나빠졌다 이래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하는 게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44까지 쫙 급락을 했어요. 5%대를 넘보다가. 그 말은 뭐죠? 미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미국 시장도 냄비, 그죠? 그만큼 확 달아올다 확 떨어졌다. 가늠을 못해요. 최근에는 보세요. 최근에는 뭐 오르든 내리든 웃겨요. 이유가 우리가 그죠? 항상 보면 어떤 요즘은 그 비둘기, 매파 자주 거론하죠.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 시장이 안도했다. 어쩌면 파월의 변심, 매파로 돌변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주식시장한테 친화적인 그죠? 비둘기 아니면 좀 나쁜 매파 그네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찌 보면요. 주식하고 무슨 철저히 외주진 게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에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춰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요. 최근에 이래 보면 그죠? 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그 오스탄 굴스비. 이분은 항상 그죠? 항상 비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매우 견조하고 그냥 아주 무난한 고용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어떤 시사하는 그런 쪽으로 살짝 뉘앙스를 풍겨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와 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뭐 월요일되면, 그죠? 주시장이 너무 가열되면 어떻게 돼요? 주시장이 가열되고 코인이 가열되면 또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여요. 이거는 뻔한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시장이 막 핫해. 계속 올라. 내 주식이 막 맨날 며칠 계속 올라. 기분 좋아. 돈도 있어. 야, 오늘 한 잔 먹으러 가자. 야, 오늘 비싼 거 먹자. 그랬겠죠? 그러니까 주시장이 너무 핫하고 코인이 핫해도 물가는 안 잡혀요. 오를 수밖에 없죠. 술집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술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술값이 올라가죠. 술을 안 먹으면 떨어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시장이 조금 이제 침체 분위기로 가면 오스탄굴습이 이런 분들은 조금 비둘기적인 반응을 해주고, 또 반대로 대표적인 매파,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이죠. 미셸 보먼 이런 사람은 맨날 주식시장에 좀 악재 같은 그런 발언만 계속해요. 이 사람은 그러죠. 아니.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진행형이야. 계속 높아. 위험해. 당분간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거야. 쉽게 안 떨어져. 그래서 금리 인하도 없어. 꿈도 꾸지 마. 팍 밟아버리죠. 침체도 원하지 않지만 과열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 연준 인사들은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계속 발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적당히 냉탕, 온탕 이것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다우 나스닥이 급락했다가 다음날 급등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계속 반복. 스트레스 만땅이죠. 계속 그의 반복이다. 그죠? 그러면 최근의 흐름은 어때요? 최근의 흐름. 미국장 오를 때 우리는 안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국장은 안 돼. 그죠? 국장은 안 돼. 그거는요, 결국은 이 주식시장을 참여하는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투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돈 된다 싶으면 떠나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개당 1억 달러 돌파 어쩌고 해가지고 반감기가 어쩌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팔고 코인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놀다가 최근에 그죠? 쭉 밀렸죠. 항상 그래요. 야, 이거 얼마 간다 하고 개인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면 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손절치고 공포에. 그러면 그 돈 갖고 또 어디에서 본전 찾나 또 고민하겠죠. 그게 반복. 한때는 미국장 좋다고 확 덤벼들고 수많은 테슬라들이 엄청나게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지금은 테슬라 때문에 망했다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조용해요. 항상 그래요. 요란하고 소문이 나고 비싸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팔아먹기 위한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우나스닥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 다우나스닥 폭락했다고 아이고 오늘 죽었다 끙끙 앓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 허상에 공포에 속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들한테 희망과 공포를 번갈아 주면서 먹고 사는 것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그런 게 아니죠. 다우 나스닥 올랐냐 떨어졌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현실. 그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최근에 계속 그죠? 주식을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실상을요, 들여다보면 저는 정말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는 부동산 PF예요. 지금 부동산 PF가 계속 급증해요. 90년대 초반, 그때요, 우리나라에 카드란 게 없었어요.
그냥 어디 술집 가면 안면에 의해서 외상, 요즘 세대는 외상이란 말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월급 타면 줄게요 하고 먹고 오죠. 근데 90년대 초반에 막 카드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만들어요. 근데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공동 같죠. 지금 당장 내가 현금을 안 내고 막 먹다 보니까 막 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카드 값을 못 갚아.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그리고 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매가 넣고 카드 돌려막기. 뱅글뱅글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뻥 터지죠. 이게 한두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카드 대란이라는 게 생겼어요. 많은 카드사가 쫄딱 망하는 거죠.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현금 서비스 받아서 주식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야, 아무거나 사놓고 한 달 놔두면 뭐 카드 그 이자 안 빠지겠냐 이런 논리로. 지금도요. 우리가 그 앞전 정부 때 한 4년 5년 전에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죠? 젊은 친구들이 돈도 없는데 무조건 부동산 아파트 사면 돈 번다. 영끌, 빚걸 해가지고 막 무조건 사줬겠죠. 오른다고. 근데 어땠어요? 거짓말같이 불붙다가 침체기가 오죠.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거기다가 금리까지 급속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감당이 되나요? 이제는 저제나 오르겠지. 오르기는 뭘 올라요? 계속 더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 이유는 뻔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가 급증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금 한 13.8%를 돌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연체율이 한 2%, 3%만 돼도 이거 심각하게 위험신호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13.8%.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죠. 부동산 PF 총선 때문에 원금 상환도 뒤로 딜레이, 이자도 딜레이. 일시적으로 숨겨둔 거다. 폭탄을 꾹꾹 옆에 살짝 옮겨둔 거다. 총선 이유가 무섭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데 지금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선거 결과죠.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제 생각. 꼭 주식 이야기 하는데, 그죠? 정치로 해석해서 개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쟁이는요, 주식만 생각해야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술 한 잔 사준 적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주식해서 돈이 잃었다고 누가 위로해 줍니까? 주식쟁이는 주식만 이야기하는데 꼭 딴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니의 사상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죠. 저는 주식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요,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정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점점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실을 계속 부각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조 안 해줘요. 그 뻔한 수순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부동산 PF 연체율은 13.8%까지 치솟고 있고,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저축은행. 저축은행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가죠. 더 비싼 이자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은 어찌 보면 더 심각해요. 그죠?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게 보면 저축은행 중에 광주 저축은행, 전남저축은행, 전북저축은행 이쪽으로만 봐도요, 연체율이 8%를 넘어가요. 이 세 군데만 해도 그 손실이 한 5천억이 넘는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앞전에 새마을금고 문제 막 터질라 하니까
그거 어거지로 꼭꼭꼭 지원해서 눌러놨는데 이제는 지방저축은행이 또 터지기 시작할 직전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최근 한 4년 동안요, 저축은행이 빌려준, 그러니까 부동산 PF나 이쪽으로 빌려준 돈만 해도 43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체율 8%에서 한 5천억대 손실 났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숨어 있는 게 더 크다. 그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될지 모른다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연체율 8%고, 최근 4년간, 그죠? 한 43조 대출해 줬으면 최소 3, 4조가 더 터질 수 있다. 대기 상태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면 1금융권은 그럼 안전하냐? 최근에 보면요, 코리아 밸류업 해가지고 금융주들이 막 찌끔찌끔 막 오르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금융권이라고 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죠? 대표적인 그 5대 은행, 신한, 국민, 하나, 우리, NH. 이 5개만 해도요, 우리 일반적인 가계대출이 700조예요, 700조. 엄청나죠, 700조. 그런데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4월 달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4월 달에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어요. 한 5조 6천억 정도가 더 증가했다. 신기하죠? 왜 자꾸 늘어나? 물론 여기에는요, 보통 봄에는, 그죠?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어떤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신혼부부 특약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차지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대출 받아서 주식 시장에 돈을 엄청 집어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야, 요즘 주식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했다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죠? 우리만요, 주식하는 주식쟁이들은 참 어렵다, 힘들었다, 잔인한 4월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지한 경험이 없는 개인들은요, 찌라시에 속아요. 어디에? 신규 도박판. 야, 공모주 하면 돈 번다더라. 공모주는 무조건 돈 번다더라.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대출 받아가 신규 공모주 해봐야 한 주, 2주 받죠. 그러니까 첫날에 막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요, 그 공모주 할 때 보면 그 전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해요. 100% 올라서 출발하든 200% 올라서 출발하든 그날 하루 단타니까. 나는 어차피 단타인데 그러니까 나는 손절 딱 잡고 들어가서 그냥 다 빠져나올 거야. 조금만 먹고 나올 거야. 참여. 개인들은 이게 100% 올랐는지 200% 올랐는지도 몰라. 그냥 돈 된다 하니까 막 대출 받아가 멍멍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래 꼴고 저래 꼴고 결국은 기간만, 그죠? 논한 거죠. 짧은 기간에 100% 200% 수익을 팍팍팍 올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도박판이 진행.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 그나마 나은 거는 거죠. 최근 한 3, 4 종목이 이제는 개인들이 쫄딱 많이가 돈이 없어. 최근 한 3종목, 4종목 등록한 거는 크게 시초가도 크게 못 찍고 큰 시세도 못 내요.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약발이 다 됐다. 그러니까 이 진짜 나쁜 기관들이, 그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위는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황금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뱃속에 있는 거, 처음에는 이따만한 주먹만한 황금알을 펑펑펑 났다가
이제는 쭉 열어보니까 알이 될라다 말았던 이 메추리 알 같은 거 한 100개 남았어. 그거 뽑아 먹고 나면 이제는 끝. 그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앞에 거래됐던,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게 민테크죠. 걔도 보니까 한 20몇 프로 올랐나? 그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약발이 사라져 간다. 그러면 이후에는 기관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시중에 가계대출, 급증, 그 다음에 주식시장 엉망 만들고 모든 것들의 악의 축은 최근에 기간이다. 근데 어느 누구도 거론 안 하죠. 아마 그런 부분을 자꾸 거론하고 욕하는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잡혀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저는 다 그죠? 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요. 최근에 보면 또 그죠? 최근에 보면 그 5월에 팔아라. 그죠?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또 막 이런 소리가 확 나요. 요것도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거론되는 그런 이야기죠. 반드시는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할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식은 다수의 사람들이 믿으면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 되는 거죠. 1982년 그때부터 쭉 통계를 내보면 그해 5월에 그러니까 5월 한 달만 그해 5월에 주식이 상승하면 그 해에 한 19번 90%가 그 해 상승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90%의 확률이니까 엄청난 신빙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유독 5월이 중요해?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요, 우리나라에 외인들이 들어와 있는 많은 돈들은 단타를 치는 한머니도 있지만 많은 큰 자금들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서 주가의 움직임, 그죠? 상승폭, 하락폭 이걸 무시하고 그냥 배당 소득만 노리는 그런 돈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들은 그죠? 배당 소득이 확 들어오면 통상 4월 말에 본국으로 다 송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말에 송금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집중되니까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죠.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니까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 띄고 주식도 수급 문제가 꼬이고 일시적으로 그래 나타나고 또 5월은 뭐죠? 대표적으로 행사가 많죠. 어버이날 있고 어린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석가탄신 있고 돈 나갈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게마다, 집안마다, 개인들도.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여력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식을 빼서 팔아서 그 돈으로 돈을 써야 되는 시기죠. 5월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자꾸 누적해서 나타났다. 또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럴까? 그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명절, 그러니까 추석 설날, 딱 일주일 전에는 주식을 팔아라.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죠? 3일 결제니까 딱 명절 시기 하루 이틀 전에 사놔라. 그러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주식이 오른다. 세뱃돈 받은 거 가지고 주식 막 사러 들어온다. 다수가 그래 믿으니까 비슷한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거를 그죠?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100% 맹신할 필요도 없다. 이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거를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정권가 그쪽에서는 많이 찌라시를 팡팡팡팡 날려요. 5월에 주식을 팔아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발을 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쭉 떨어졌다. 또 그런 이야기를 막 어떤 언론에서 좀 거론을 막 해요. 1월 평균 거래 대금으로 따져보면요. 1월 달이 한 19조였어요. 그러다가 2월 달, 3월 달이 한 22조. 그러다가 4월 달이 20조로 뚝 떨어졌어요. 2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5월이 위험하니까 4월 달 벌써 거래부터 쭉 줄지 않느냐. 근거다. 하고 많이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주식을 팔아라. 5월은 조정장이다. 이런 것들이 더 뭔가 있는 것처럼,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그게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틀려요. 그거는요, 도박판 때문이에요. 도박판. 1, 2, 3, 그죠? 4월 초까지 도박판 장세 벌어졌죠? 웬만한 종목 거래대금이 5천억, 1조까지 막 치솟아요. 그 회전율이 막 몇 바퀴씩 돌죠? 그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급증한 거예요. 실제. 근데 4월 달에, 그죠? 신규 공모되는 공백이 있었죠. 한 10며칠. 그러다 보니까 도박판이 안 벌어진 것 뿐이에요. 안 벌어지니까 거래가 많이 안 되고 거래대금이 줄어든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현실이다. 그런데 이 관련된 정권가, 기사나 이런 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도박판 벌였다. 우리가 나쁜 놈이다. 말하는 놈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월은 뭐 주식 팔고 떠나라 어쩌라 심리적인 어쩌고 저쩌고 막 열심히 구라치는 거예요. 구라. 속을 필요 없다는 거죠. 5월 달은 오히려요. 공모주가 더 넘쳐나요. 그죠? 그러면 또 그래 또 5월 달에는 주식 팔고 떠나라.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5월 달은 또 큰 도박판이 또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또 도박하러 가겠죠. 그러면 새로 돈을 갖고 와서 도박판 참여를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주식 확 쭉 팔겠죠. 팔아가지고 도박하러 가겠죠.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5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